일생 동안 그리움을 품는 꽃이 있다. 잎이 진 후에 꽃이 피고 꽃이 진 후에 잎이 나기 때문에 잎과 꽃이 서로 만나지 못하고 그리워만 한다 하여 붙여진 이름 상사화. 가을이면 상사화가 만개하는 영광 모악산의 불갑사. 백제의 불교를 처음 전래한 인도 스님 마라난타 존자가 창건했다 전해지는 백제의 고찰. 그리운 마음을 달래는 자에게 불갑사는 비움의 시간을 선물한다. 해발 516m의 불갑사는 울창한 숲으로 뒤덮인 산세가 깊은 울림을 준다. 울림의 북서쪽 모악산 기슭에 자리 잡은 사찰 불갑사. 불갑사는 지금 계절의 길목에서 쉼표의 미학을 말한다. 지난 10년 전국의 구석구석을 걸으며 아름다운 사찰을 소개한 사찰여행 42의 저자인 사찰여행 전문가 유철상. 사찰을 쉼표처럼 느끼고 자신을 되돌아본다는 그는 불갑사에 각별한 이유가 있다. 저는 10년 넘게 사찰을 꾸준히 돌아다니면서 사찰 여행을 쉼표처럼 즐기고 있고요. 또 좋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마음의 안식을 찾는 그런 여행으로 사찰을 많이 두루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불갑사를 찾아온 계기는요. 마라난타 존자가 백제 불교를 최초로 전했다는 그런 매력적인 곳이기도 하고요. 또 불갑사를 품고 있는 산 이름이 모악산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품처럼 또 포근하고 쉼표를 찍고 또 마음의 안식을 내려놓고 기도를 드리고 싶어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맛배 지붕의 화려한 공포의 불갑사 일주문. 일주문의 기둥은 자연 그대로의 나무 목재다. 불갑사 일주문은 자연 원목 커다란 곤목을 그대로 사용해서 만든 그 기둥이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다포 양식이지만 맛배 지붕을 해서 그 일주문의 형식을 더 화려하게 한 게 특징입니다. 또 하나 일주문에서 보시면 아시듯이 고려 말에 승려가 1000여 명이 머물 정도로 수행이 큰 그 도량이었고요. 지금 그걸 대변하듯이 일주문도 커다랗고 화려한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주문 자체 단청도 되게 화려한데요. 용이나 문수동자상이나 봉황이나 이런 그 동물들이 많이 단청에 장식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이게 백제 성지이고 또 불갑사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를 단청 문양에서도 하나하나 세세하게 표현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개천을 두고 부처님의 세계와 속세를 나누듯 개천을 건너면 부처님의 불국토가 펼쳐지는 곳. 이곳의 참식나무들은 불국토를 장엄하며 빗방울의 속진을 털어내고 중생의 번뇌 또한 내려놓게 한다. 계절의 싱그러움만이 가득한 곳. 상사와 군락지도 아직은 때를 기다린다. 모악산 불갑사 인근은 참식나무 자생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더불어서 불교와 인연이 많은 상사화도 자생지로서 인기를 많이 누리고 있는데요. 가을에는 상사화 꽃축제를 열 정도로 유명한 곳입니다. 먼저 참식나무는 불교와 인연이 많은데요. 울릉도나 또 남쪽 해안의 난대림 쪽에서 자생하는 나무고요. 잎이 참나무 잎처럼 상록활엽수예요. 그리고 이제 열매가 열면은 그거를 염주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불교와 인연이 많은 나무입니다. 참고로 여기가 참식나무가 유명한 이유는
참식나무 북방 자생 한계선이에요. 그래서 이 모악산이 산은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지만 상사화나 참식나무나 이런 그 식물 분포도가 아주 높은 그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상사화는 꽃무릇이라고도 하고 피아나라고도 하는데요. 잎과 꽃이 만날 수 없는 꽃이라고 해서 더 애절하고 그리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지금 아래편으로 보시는 그 개천을 두고 개천 주변의 상사화가 추석 무렵에 이렇게 온 천지를 덮을 정도로 빨갛게 피어나면서 인상적인 것이고요. 공원에서 불갑사로 들어오는 입구까지 계곡을 쭉 따라서 참식나무와 상사화가 계속 길을 안내하는 것처럼 앞서거니 뒤서거니 길을 안내하고요. 또 불갑사 입구에 이렇게 커다란 고목이 있어서 불갑사로 들어가는 문을 이렇게 지키는 것처럼 또 수문장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내세의 인연을 기약하는 정표로 쓰였다는 전설이 담긴 참식나무. 나무가 안내하는 길을 따라 불갑사로 향하는 길. 고승의 사리들이 모셔진 부도들이 발길을 잡는다. 불갑사는 백제불교의 도래지를 상징하는 것처럼 큰 대찰이었고요. 그걸 상징하는 것처럼 지금 부도들이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의 양상들이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들이 있어요. 물론 더 많은 부도가 있었겠지만 아마 한국전쟁 당시에 큰 화재로 인해서 많이 소실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되고요. 부도 모양이 크게 세 가지가 지금 있는데요. 석등 형태의 저쪽 안쪽에 있는 석등 형태의 부도, 그 다음에 고려 말 때 나타나는 종 모양이에요. 이렇게 종이 클수록 아마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큰 스님의 부도가 모셨을까라는 추측은 할 수 있고요. 또 이쪽에 보면 삼층석처럼 기단석이 있고 작은 기둥이 있고 또 부도 갓이 있는데 저거는 아마 삼국시대 정도로 올라갈 정도로 되게 오래된 부도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게 부분적으로 보수를 한 흔적이 있어서 정확한 연대 추정은 안 되지만 석등형, 종탑형, 석탑형의 형태가 같이 존재하는 부도로 보아서 큰 스님들의 부도가 더 많이 있었을 거라는 추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개천을 건너 상사화와 참식나무의 환대를 받으며 만나게 되는 도량. 불갑사의 대웅전으로 가기 위해선 일주문과 금강문, 천왕문을 거치며 52계단을 올라야 하는데 화엄경의 보살 수행 단계인 52계단에서 기인했다고 한다. 백제 불교의 시작점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불갑사. 불갑사는 한문풀이를 하면요, 부처님 불의 으뜸갑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부처님의 읍뜸이다. 아마 이제 그런 의미는 인도승 마라난타가 최초로 이렇게 백제불교를 전했다, 이런 의미에 있고요. 또 다른 창건 설화는 문주왕 때 행원 스님이 또 창건했다는 설이 있는데 그 설은 조금 불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고려 말에 각진국사가 불갑사에 계실 때는 수행하시는 스님이 천여 분이 넘을 정도로 큰 사찰이었고요. 또 정유재란 때 아마 이 불갑사가 조금 소실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스님들이 조선 말 때에 오면서 고종 때에 오면서 아마 대대적으로 중창을 해서 지금의 정각들이 이제 제대로 거의 구현이 된 것 같고요. 불갑이라는 의미 자체가 부처님의 법을, 또 부처님을 으뜸으로 모신다, 이런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마라난타 존자와 각진국사를 거쳐 천년여의 시간을 품고 중창을 거듭하며 지금의 모습으로 자리 잡은 불갑사의 전각들. 금강문과 본당 사이의 천왕문,
국내에서 제일 큰 목조 거상이자 지방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사천왕상이 모셔져 있는데 높이 3.5m라는 거대한 크기만큼이나 특별한 사연이 담겨 있다. 지금 불갑사 사천왕상은 원래 고창 흥덕에 있는 그 소요산 영기사라는 곳에서 그 옮겨온 곳입니다. 고종 때, 조선 말 고종 때 설두대사가 그 영기사가 폐사지가 되면서 거기에 있던 사천왕상을 배를 이용해서 이동해서 법성포로 들여와서 다시 이곳에 모시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천왕상이 영기사에 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정문화재가 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 목조 사천왕상에서 그 아주 유명한 문화재인 오른속보가 바로 발견된 곳이어서 그런 역사적 의미가 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보면은 되게 섬세하고 또 이런 장식무늬나 또 사천왕상에 쓰신 이 화관 무늬가 아주 화려한데요. 이런 유사한 양식들이 보이는 곳들이 고창 선운사, 그 다음에 구례 화엄사, 그 다음에 장흥 보림사에 있는 이 사천왕상들이 양식이 좀 비슷해요. 근데 그 네 곳의 그 사천왕상보다 지금 저런 연꽃무늬나 꽃무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가본무늬 같은 이런 그 문양들이 훨씬 더 섬세하고 화려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표정이나 어떤 이런 뒤에 광대나 이런 모습들이 자연스러우면서도 기법 자체가 아주 섬세한 것을 좀 볼 수 있어요. 이건 아마 만들어졌을 때 당시에 아마 이걸 지금 만드신 분 자체가 아마 솜씨가 너무 좋았거나 아니면 그런 특별한 어떤 정성이 좀 더 들어가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문양이나 어떤 조각기법이 화려한 것이 특징입니다. 불갑사의 가람 배치는 조선 중기 이후의 양식을 그대로 간직한 대웅전을 중심으로 팔상전, 명부전, 보광전, 만세루, 범종루 등이 꽃잎의 형태로 전각들이 어우러져 있다. 불갑사는 모악산이 불갑산을 품고 있다 싶을 정도로 연꽃 모양으로 불갑사를 싸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높은 산은 아니지만 계속 이렇게 연꽃잎처럼 산봉우리가 불갑사를 싸고 있는 지리적 형세고요. 그 다음에 일주문에서 불갑사까지 들어오는 길이 개천을 따라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아마 이제 속세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물에 씻어 띄워 보내고 불갑사 경내로 들어오라, 아마 이런 의미가 좀 지리적으로도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개천을 넘기 위해서 다리를 건너면 금강문이 나오고요. 그 금강문부터 대웅전까지 연결되는 계단이 52계단이에요. 그래서 화엄 수행계단을 상징하는 숫자 52가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금강문, 천왕문, 그다음에 만세루, 대웅전까지 한눈에 보일 수 있는 일자 형태로 연결이 되는데, 특징적인 것은 불갑사가 금강문 앞마당부터 정각이 하나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계단이 올라가 있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금강문에서 천왕문은 또 한 단을 올라가고, 천왕문에서 만세루까지 한 단을 올라가고, 만세루에서 대웅전까지 한 단을 올라가는 이렇게 4단의 형태로 가람 배치가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웅전을 중심으로 네모나게 정각들이 싸고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아마 이 가람 배치는 모악산이 연꽃잎처럼 싸고 있는 형국을 그대로 대웅전을 중심으로 또 정각들이 싼 형태로 해서 그런 형상화를 해서 가람을 배치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불갑사의 마당, 우주의 눈을 뜨게 하고 중생을 일깨운다는 범종로.
오래된 법고 가운데 가장 크다는 대법고가 위용을 드러낸다. 불갑사 그 범종루는 그 범종각이 아니고요. 그 지금 지어진 연대는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건물 자체가 한 2, 30년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 범종각이 아니고 범종루로 된 게 지금 넓은 강당처럼 이렇게 반층이 올라와 있는 그 건물 구조 형태고요. 그리고 그 범종은 지금 한글로 이렇게 기부자들이 그 조각되어 있는 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한 10년, 20년 정도 내외의 그런 된 종 같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특징적인 건 이 대복고인데요. 그 1700년대에 만들어진 그 복고치고는 부동 상태가 아주 양호하고요. 또 직경이 2m 정도의 몸통 자체가 2m 20 정도로 아주 큰 복고입니다. 그래서 이 복고의 예술적 가치보다는 그 대복고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크고 또 1700년대 만들어진 그 벚꽃치고는 보존 상태가 아주 좋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복고가 있었던 걸 추측을 해보면 아마 지금 여기 안에서 스님들의 행사를 좀 주관하지 않았을까. 지금 만세루 같은 경우에는 강당의 역할을 했고 이 범종루도 범종각이 아니고 여기 지금 누각이 앞으로 좀 더 나와 있는 그 건물 형태를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약간의 스님들의 의식이나 행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주관하는 데 초점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음판이나 모호가 없이 범종각과 대복고가 있는 걸 보면 약간 특이한 양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게 되는 만세루. 기교를 부리지 않고 온건한 미를 간직한 조선시대의 전각으로 스님들의 교육을 위한 강당 건물로 쓰이는데 대개 절의 중심 공간으로 들어갈 때 문루를 두는 것과 달리 이곳은 따로 통로를 두지 않았다. 만세루는 대웅전을 바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요. 원래 만세루의 기능은 그 강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도 하고 법회도 하던 강당인데 고려 초까지는 우리나라 절에서 대웅전 뒤편에 있는 경우가 많았대요. 근데 고려 말부터 지금의 배치처럼 대웅전을 앞에 두고 또는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이제 건축 양식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지금 이곳은 대개 만세루는 2층으로 된 경우가 많아요. 건축 구조상. 근데 화엄사 보제로 하고 이곳의 만세루는 그 2층 구조가 아니고 중층 구조, 그러니까 약간 반층 높이의 중층 구조여서 이렇게 대웅전을 가거나 다른 정각으로 이동을 할 때 모서리를 끼고 도는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 중층 구조라고 해도 지금 살펴본 것처럼 그 반층 높이의 그 기둥은 자연나무와 자연석을 써서 하단의 건축미를 무게중심이나 건축미를 살려주고 그 위에 이제 1층 구조로 형태되는 반듯반듯한 나무를 사용해서 지은 것이 또 특징입니다. 그 건물 구조는 정면 옥한의 그 맞배지붕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보편적인 건축 양식이고요.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사람 인자 모양을 하고 있는 구조를 맞배지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 구조가 특이하기보다는 그 정면 옥한에 좀 비교적 넓은 그 크기여서 이곳이 이제 공부를 주로 하는 강당의 역할을 했다, 이런. 그리고 건축학적으로도 그 강당의 효율성을 위해서 옆으로 길게 지은 건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찰 안에서 쉼표를 찾는다는 유철상 작가. 오늘 불갑사 품 안에서 그가 발견한 신심은 무엇일까? 힘들고 그 마음이 울적할 때 또는 누군가를 그리워할 때 상사화를 찾듯이 그 불갑사를 구석구석 이렇게 둘러봤는데요. 불갑사는 땡땡땡이다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불갑사는 백제불교 성지다, 또 불갑사는 상사화처럼 그리움을 품는 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음에 위로가 필요할 때 또는 울적할 때 아니면 무엇을 간절히 기도하고 싶을 때 모악산에 품에 안겨서 또 불갑사를 찾아서 그
하심하듯 마음을 내려놓고 근심을 터실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라난타 존자와 각진국사를 주축으로 불심의 도래지가 됐던 백제불교의 고찰. 상사화의 애틋함과 인연의 깊이를 닮아 수많은 역사를 간직한 불갑사. 부처님의 품 안에서 그리움마저 쉼표로 비워내는 가르침. 불갑사는 마음속 부처님을 마주하게 한다.